안녕하십니까, 최종 교수입니다. 플랫폼 혁명. 이번에는 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익을 거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고 해도 돈을 벌지 못하면 망하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샬 벤 앤스타인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마샬 벤 앤스타인이 스타트업에 방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는 광고 플랫폼을 만듭니다.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광고주와 그 다음에 광고를 수주를 해서 그것을 실행해주는 그런 광고 에이전시 두 개의 집단을 서로 매치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될까요? 광고주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접속에 대한 비용을 가입비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광고 에이전시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광고를 딸 예정이니까 그때 돈을 가입을 할 때 받을까요? 아니면 둘 다 받을까요? 근데 마샬 벤 앤스타인은 여기에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노 거기서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나가 다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우린 뭘 먹고 살아요? 전기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마샬 벤 앤스타인의 이야기는 광고주에게 돈을 받으면 그들은 여기에 많이 올려놓지 않을 겁니다. 광고 에이전시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들도 여기에 잘 접속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 집단이 들어와서 서로 활성화되려면 오히려 그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그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 더 만들어줘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일이 성사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세요 라고 충고를 해주죠. 대단히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컨설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광고 수주가 잘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이 광고 플랫폼의 퀄리티는 올라갈 겁니다. 상호작용을 맞는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많은 고객들이 들어와서 서로의 네트워크 이펙트를 일으켜야 되는데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그것을 막으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할 때마다 돈을 받게 되면 일회성인데 일이 맞춰지고 가치를 서로 교환했을 때 수수료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정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네트워크 효과가 수익 창출과는 별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헷갈리죠. 우리는 앞에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많이 또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플랫폼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에 소비자가 많아지면 생산자가 많아지고 서로 이러한 작용 반작용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돈을 버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많은 사용자들에게 접속할 때마다 돈을 받게 되면 플랫폼을 외면하게 된다. 사용할 때마다 돈을 받게 되면 덜 방문하게 된다. 생산 활동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면 가치 창출이 감소하고 플랫폼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야 될까요? 무료는 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포머가 계속적으로 무료로 한다? 그것은 어렵죠. 플랫폼은 아니지만 부분적 유료에 대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도기 같은 거, 킹 질레트 같은 회사입니다. 면도기를 무료로 나눠주죠. 근데 어떻습니까? 면도날은 돈을 주고 삽니다. 여기에 프린터를 저가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잉크나 토너 같은 경우는 비싸게 받습니다. 커피를 무료로 줍니다. 근데 커피컵은 돈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플랫폼과 사실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혜택을 받는 그런 수혜자가 돈을 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돈을 받을지 모릅니다. 수혜자가 돈을 받을지 아니면 제3자가 돈을 받을지. 여러분들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냅니까? 아니죠. 수혜자는 돈을 받지 않고 광고를 내는 광고주들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수익을 어디서 낼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모델 중에 이런 수익 말고 두 개의 집단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유료, 한쪽에서는 무료
한쪽에서는 돈을 내고 한쪽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한쪽은 할인, 한쪽은 제값을 받는 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구찌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일반 다른 기업들은 돈을 받는다. 아니면 제값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쪽은 무료, 한쪽은 할인, 한쪽은 제값을 받는 이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료는 통제가 가능할 때만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넷스케이프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넷스케이프는 무료였죠. 그들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넷스케이프를 탑재한 서버를 판매함으로써 그것을 커버하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료지만 다른 쪽에서는 유료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었죠. 통제가 안 됐습니다. 무료와 웹서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했죠. 즉 이렇게 무료에 대한 정책은 다른 한쪽을 통제가 가능하고 아니면 소유가 가능하고 이럴 때만이 유효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중에 방문자의 수가 수익 창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네트워크가 수익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엔 방문자가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건데요. 앞에서는 계속 네트워크 이펙트가 플랫폼에 좋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많으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모으는 그런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1,000만이 넘고 2,000만이 넘고 3,000만이 넘었지만 돈을 만들지 못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 가치가 뭐냐면 동네에 뭐 파머즈 마켓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무슨 쇼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을에 어떤 도시에 무엇이 일어나는 이벤트나 축제 이런 것들을 담은 겁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축제나 모든 이벤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생산자들은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행사를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두 개가 양과 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돈을 안 내면 빼겠다라고 했더니 별로 그렇게 실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행사를 기획해서 올려놓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별로 돈을 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생산자에게도 돈을 받을 수 없고 소비자에게도 돈을 받아도 아무리 트라이를 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수익도 찾아봤습니다. 당신네들 행사를 조금 더 올려놓고 크게 보여주고 아니면 검색을 하게 되면 잘 나타나게 해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 많다고 해서 아니면 거기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많다고 해서 꼭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방문자의 수만으로서는 금전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상호작용이 있어서 반드시 어떤 초과된 가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네트워크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즉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무리수를 두지 마라 하는 얘기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방문자가 많아져서 좋다. 근데 방문자를 줄여서 좋은 것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02년에 미더비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서로의 어떤 행사 또는 어떤 미팅, 모임, 아니면 파티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대단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몇천만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참석자의 수에 따라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나 이런 행사를 합니다. 라고 공지를 했는데 참석자가 나 갈게요 해서 거기에 가면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바일의 시대가 아니었죠. 참석자가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제 참석하는 사람의 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수수료를 받아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광고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이 돼 있지 않고 불특정한 모임이었죠. 그리고 광고주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했습니다. 특정한 집단, 또 예를 들어서 정치 집단, 아니면 종교 집단,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집단에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도 생겼다고 그래요. 마구마구 모임들을 조직해서 실제적으로 1, 2%만 성공적인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많아지는데
또 이것을 보려고 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1, 2%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이런 플랫포머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무조건 한 달에 돈을 받자. 한 달에 $19씩 돈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당연히 돈을 안 내죠. 이 행사를 올려놨던 95%가 전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5%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망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5%의 행사의 적중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의 행사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50%가 넘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는 진정성 있는 기획자와 거기에 실제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매치가 된 거죠. 그전에는 허수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야죠. 그런데 사람을 줄였더니 또 돈이 되는 그런 결과도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활동의 95%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획자만 남았습니다. 모임 수는 줄었지만 모임의 수준이 올라가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5%가 사라진 이후에도 사실은 50% 이상의 모임들이 성사가 됐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모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플랫폼은 뭐냐면 생산자가 좋은 가치를 만드는 것이죠. 좋은 플랫폼은 뭐냐면 소비자가 그 가치를 향유하면서 적정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돈을 받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요? 라고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초기 가치 4가지는 생성된 가치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 커뮤니티 시장을 이용하는 거, 도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큐레이션 체계를 이용하는 거. 이것이 초과된 가치를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고객이 운임을 지불하는 거, 우버, 카카오 택시입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대금을 지불하는 거, 이베이, 쿠팡, 아마존 이런 회사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교환하게 됩니다. 금전을 교환하는 방식은 고정적인 수수료를 받는 거, 변동의 수수료를 받는 거, 가입할 때마다 그냥 회비를 받습니다. 이건 고정이죠. 그런데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1%씩 받습니다. 이것은 변동이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동 수수료는 거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관리가 쉽지만 실제적으로 자주 체결이 되거나 자주 활동성이 있는 거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는 네트워크 효과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정이냐 또는 변동이냐 수수료가 높으냐 낮으냐를 잘 따져줘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 프라임 처음에 $79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79를 내고 $100를 써버리면 그 회사는 초창기에는 돈을 받지만 나중에 망합니다. 만약에 적정 수준이 $79인데 $200를 받게 되면 그 회사의 고객은 전부 떠나게 됩니다. 이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정말 예술이죠. 이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싸면 고객은 떠나고 싸면 고객이 많아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수익의 창출 방법은 커뮤니티 접근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드리볼, 우리 한국에도 라우드소싱이나 프리모아나 알바천국 이런 데입니다. 알바를 고용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광고도 아니죠. 이 커뮤니티, 알바천국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드리볼이나 라우드소싱, 프리모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랜서나 디자이너의 그룹입니다. 거기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푸시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디자이너들에게 의뢰를 하는, 모집을 합니다. 아니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그러한 걸 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도 그 플랫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플랫폼의 효과를 더 올려주면서 플랫포머가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의 접근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접근성 강화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내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다 광고를 내는, 우리 기업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건 커뮤니티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내 기업에 돈을 내고, 아니면 돈을 내고 파워링크를 올려냅니다. 아니면 검색에 상단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커뮤니티의 접근성 강화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거죠. 잘 보이게 하고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무엇인가 이미지 임프레션을 더 주게 크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접근성 강화, 큐레이션 이런 것들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낼 수가 있죠. 이런 수익 창출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해하지 않고 초과가치에 대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팅 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료 광고 시에 상단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접근성 강화, 큐레이션에 대한 그런 강화로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6장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관리된 플랫폼은 창조된 초과 효과를 이용한다. 커뮤니티 시장을 이용한다.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큐레이션을 이용한다. 네 가지의 가치가 초과됨으로 해서 일부를 수익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의 수익은 거래 수수료, 접근성 강화에 대한 대가의 수수료, 서드파티가 플랫폼에 접근하는 그런 수수료, 큐레이션 강화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익 창출은 누구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달라집니다. 플랫폼의 설계 시는 반드시 잠재적인 수익 창출을 고려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흐름, 자원 통제, 거래 과정, 콘텐츠의 통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만이 수익 창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6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7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